자, 안녕하세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첫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시고 마일리지북의 마일리지도 잘 정립하시고요. 그 다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함수의 극한의 성질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 개념부터 같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수학 2의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익히 사용해왔던 성질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성질들은 아닌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의 실수배가 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값은 그 극한값에다가 실수배를 해준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약간 리미트를 쪼개서 쓰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뭐 더해진 함수의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이 리미트 기호를 마치 분배하듯이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수의 극한에서 x는 a로 갈 때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지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 요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여러분들 되게 쉽게 잘 활용해서 사용했을 텐데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수열의 극한 똑같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과 BN이라는 두 가지 수열을 들고 왔어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1 플러스 n분의 2, BN이라는 수열은 2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 두 개의 극한값과 더해진 수열의 극한값 아니면 한 개 반, 세 배 한 수열의 극한값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부터 구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죠. 지금 보면 뒤에 있는 이 n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분자는 고정된 값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져요. 그쵸? 그럼 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없이 작아지겠죠. 0에 가까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엄청 찔끔이라는 값인데 1 더하기 찔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값 전체는 AN이라는 수열 전체는 1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마찬가지로 BN의 극한값도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같은 원리로 앞에 있는 2와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N 더하기 BN의 라는 합수열의 극한값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AN 더하기 BN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AN 더하기 BN 두 개의 수열을 더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1 더하기 n분의 2라는 애와 2 빼기 n분의 1 이 두 개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3 먼저 1과 2가 계산되니까 3이고요. n분의 2와 마이너스 n분의 1이 계산되니까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얘의 극한값 아까랑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합수열 얘의 극한값을 생각해보면 3 더하기 찔끔 이렇게 될 테니까 3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두 개의 극한값과 관계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쵸? 1 더하기 2, 즉 두 개의 극한값을 더한 것과 같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거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비슷하게 한번 이번에는 AN이라는 수열의 3배한 3AN이라는 수열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1 더하기 n분의 2라는 애에다가 전체적으로 3배를 해주니까 3 더하기 n분의 6 이런 수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해줬을 때 3AN이라는 3배 실수배한 새로운 수열은 지금 극한값을 생각해 보니까 3이 나와요. 자, 근데 얘는 다시 생각해보면 3 곱하기 1, 즉 AN의 극한값에다가 3배를 취해준 애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좀 간단한 수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수열들을 들고 오더라도 아마 성립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열의 극한의 성질 5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잠깐만요. 자, 요거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고요. 요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에요.
똑같죠. 말만 수열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럼 함수의 극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성립하던 것은 사실 작은 범위에서도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x가 뭐 a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수열의 극한은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그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을 거예요. 특정 번째 의미 없다. 그리고 제일 작아지는 경우는 1까지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열의 극한의 성질 5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질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케이스들을 2가지만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전제 조건을 많이 빼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주의사항 첫 번째예요. 자, 지금 보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만 이 극한의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의점 1번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요. 4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곱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an이라는 수열을 n이라는 수열로 들고 왔고요.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을 n분의 1이라는 수열로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두 개의 수열을 보게 되면 전제가 깨졌죠.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생각해보면 지금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 즉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건 수렴하지만 첫 번째 게 가정에서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n의 극한값 알파라고 하는 지금 양의 무한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n의 극한값 베타라고 하는 0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사실상 무한대 곱하기 0 얘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뭐 한없이 커지는 것이 곱해져 있으니까 값도 전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0이라는 애가 곱해졌으니까 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고 하는지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곱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근데 an, bn이라고 하는 수열, 곱수열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n과 n분의 1 계산해서 서로 약분되면서 1이라는 상수항만 가지는 수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의 전체 극한값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그럼 1 계속 1, 1, 1, 1, 1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도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쵸?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게 왜 정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 이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n 곱하기 n분의 1로 예시를 들었는데 똑같은 케이스 몇 개만 더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애를 n제곱으로 들고 왔고요. bn이라고 하는 똑같이 n분의 1로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이때는 an, bn 곱수열이 n이 되게 되면서 이때는 극한값이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는 똑같이 무한대와 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자, 근데 아까는 1이라는 값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이번엔 무한대가 나오게 되죠. 반대로 이번에는 an을 n 그대로 두고 bn을 n제곱분의 1로 두게 된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n분의 1이 되게 되면서 극한값은 0으로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값을 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부정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데리고 와서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게 되면 오류사항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한의 성질을 쓰실 때는 항상 수열이 두 개 모두 수렴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조금 제시를 해볼게요. 봤을 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애는 5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이라고 하는 애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빨리 구한 친구들은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면 아마 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는 어떻게 구했는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구하면 틀린 겁니다. 볼게요. 선생님 뒤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으로 되어 있어서 극한의 성질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얘가 1이다 라고 했고요. 앞에 있는 애가 5니까 5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했어요. 저 맞았죠? 땡입니다. 잘못됐어요. 자, 이게 선생님이 왜 갑자기 땡이라고 했을까? 이 이유를 찾아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설명 잘 들은 거예요. 봤을 때 가정에서 지금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는 수열은 an이라고 하는 수열과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합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주어진 거지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게 되면 지금 bn이 수렴한다라고 전제하고 푼 거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옳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렴한 두 수열로 bn이라는 수열을 새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bn을 두 개의 수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bn이라는 합 덩어리에서 an이라고 하는 애를 빼주게 되면 bn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an 더하기 bn도 수렴하고 an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두 수열의 차니까 우리가 극한을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를 쪼개서 써주게 되면 1 빼기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요게 맞는 말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지웠던 풀이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아마 요 문제는 여력이 된다면 서술형 문제로 낼 것 같아요. 근데 서술형 문제로 냈을 때 지웠던 풀이로 풀게 되면 선생님 감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의점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요. 지금 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유한계의 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an 더하기 bn, an, bn 이렇게 두 개의 수열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 3개, 4개, 5개, 6개 쭉 늘어나서 n개까지, 즉 유한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무한계가 되는 순간은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n까지 더한 거, 요거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근데 얘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풀이 가볼게요. 여기 분자가 뭔가 우리 옛날에 수학 1 때 시그마 이용해서 풀었던 애랑 좀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면 분자를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텐데 요걸 계산해 보면 아마 2분의 1이라는 얘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똑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으면 오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자, 보시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을 선생님이 그냥 쪼개놓은 것 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것도 0으로 수렴해요. 두 번째 것도 0으로 수렴해요. n번째 것도 0으로 수렴해요. 자, 그래서 이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0이 나왔죠. 그러니까 0일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틀린 겁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선생님이 n개라면서요. 유한계인데 왜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n개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 개수에 해당하는 n 자체가 지금 무한대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계에 대해서 극한의 성질을 쓴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풀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한계, 계속 항의 개수가 늘어나는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유한계에 대해서 항을 먼저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극한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계획이 됐는데요. 벌써 시간이 16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3차시로 미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딤 영상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디딤 노트에 잘 정리해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